청소년 시기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자라게 되죠. 참 보기 좋은데요. 하지만 자칫 이런 폭풍 성장 시기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고요. 큰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10대, 20대들에게 기흉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은 그래서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홍규 교수를 모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이홍규입니다. 네, 기흉도 보시는군요, 진료를. 기흉은 우리가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네. 이제 흉부 쪽 기관인 폐 쪽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질환들을 진료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과 이름에서처럼 심장과 혈관, 그리고 폐, 그리고 식도, 이런 가슴 안쪽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는 조금 예외인가요? 혈관, 네,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기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기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폐에 구멍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폐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고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는 기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보통 그 풍선을 불다가 터지는 것처럼 네. 기포가 터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새어 나오게 되고요. 그게 가슴 안쪽에 차게 되는 질환이 기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폐 자체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닌 건가요? 정확히는 폐는 아니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라고 하는 폐포가 터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흉이 생기는, 그러니까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에서 왜 구멍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기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게 이제 누구나 다 기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포가 생기면 그게 이제 점점 커지거나 네.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하면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야 뭐 이해가 갑니다. 누가 이렇게 푹 치거나 뭐 그러면 충격 받겠지 하는 상상을 하는데 이제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 그러면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흔히 보는 이제 명칭은 특발성 기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특발성 기흉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2차성 기흉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폐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기흉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뭐 폐섬유증이라든지 뭐 폐결핵 아니면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폐 주변에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기포라는 것이 폐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기포들이 생기게 되고 그 기포들이 터지면서 기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2차성 기흉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폐 질환이 없는데 기포가 생기고 또 그게 터져서 기흉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차성 기흉, 그거를 특발성 기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질환은 없지만 뭐 담배를 많이 태우신다거나 이렇게 폐 건강이 조금 악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2차성인가요?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은 이제 2차성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럼 폐에 구멍이 생긴다. 그러니까 폐는 아니지만 폐포에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숨 쉬는데 어떤 곤란함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조금 되긴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 곤란,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슴 통증은 어떻게 느껴져요? 이제 각자 표현하기가 좀 다른데요. 갑자기 뭐 등 쪽이 이렇게 담 걸리듯이 아프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계속 뻐근하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그냥 뭐 학교에서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기흉이 생기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팍 아픈 건가요?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갈비뼈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하다가 그쪽에 이제 폐포를 찌르거나 했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칼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자상이라 가지고 찔린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또 생기는 기흉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폐포, 기포라고 하시니까 기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폐에 구멍이 뚫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 이걸 꼬매거나 뭔가 이렇게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포라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포가 터졌을 때 네. 그게 이제 한 번 생긴 기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한 번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또 다시 터지기도 하면서 재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포가 막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라면 몇 개 정도입니까? 뭐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이제 질환 중에는 폐 전체가 그런 기포로 덮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담배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폐 전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그런 이제 기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포로 전체적으로 좀 변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기포들을 없애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흉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포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없애줘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벌써 궁금한 것들을 일단 두서없이 막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흉이라는 것이 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폐 주변을 감싸고 있는 폐포, 그러니까 기체 덩어리들, 기체 뭐라고 해야 되죠? 기체 뭉침?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게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비슷한 통증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런 기흉이라는 것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99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2년차 직장인인데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보험을 추천해 주시는데 뭘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 이후 뭘 해야 할지 노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걱정입니다. 온몸이 수시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병원비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법을 모르니까 난감해요. 도와줘요, 돈키호테. 일상 속 걱정과 궁금증,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돈을 키우는 오후의 테크닉 돈키호테. 지키고 싶은 돈, 건강해지고 싶은 몸, 당하기 싫은 마음, 알았으면 하는 정보. 월화수목금 오후 4시부터 6시. 주말에는 돈키호테 스페셜 방송까지. 돈키호테에서 챙기세요. 따뜻한 나눔 99.9 OBS 라디오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얘기,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식 따뜻한 나눔, 그 속에 피어나는 행복. OBS 99.9 라디오.
평생 기술로 당당하게 취업하자. 실무중심기술대학 인천폴리텍대학 취업특화기술대학 인천폴리텍대학 평생기술 위풍당당 성공취업 지풍당당 인천폴리텍대학. 인천 폴리텍대학. 네, 돈키호테 2부 문 열겠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이고요. 한림대 성심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홍규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돼서 폭풍 성장 시기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그러니까 폐포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1차성 기흉 같은 경우는 네. 키가 많이 크는 시기, 흔히 청소년 시기에 네.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찰흙 같은 거를 갑자기 늘리면 네. 가운데가 가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키가 갑자기 크면서 우리 몸에 있는 폐도 잘 성장을 하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폐포도 건강하게 잘 커줘야 되는데 너무 키가 급격하게 크다 보니까 네.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관리를 잘못하면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전제가.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리를 잘 못한다는 전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니까 네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편식이 안 하나는 좋은 그쵸. 거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기에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폐 건강에 성인이 돼서 흡연을 하는 것과 청소년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흡연을 하는 게 폐 건강에 정말 뭐 몇십 배까지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폐가 다 자라기 전에.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포가 한번 생기면 네. 없어지질 않으니까 혹시나 그 시기에 뭐 담배나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기포가 생기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성인이 다 돼서도 각종 폐 질환의 위험성이 조금은 더 항상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혹시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늘었네요. 9874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메고 다니면 기흉의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가끔씩 진료를 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책가방을 좀 무거운 걸 들어서 기흉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흉이 이제 아까 기포가 터지는 원인 같은 걸 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네. 시험 기간 때 또 많이 기흉이 발생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꼭 뭐 무거운 거를 든다고 해서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뭐 한쪽으로 계속 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연관은 그쵸, 없다. 1236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겨드랑이 부근에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꾸 헛기침이 나오는데 이것도 증상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라는 거는 워낙 다양하고요. 가슴 통증하고 그런 이제 호흡곤란 증세가 기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으로 어떤 식의 기침인가요? 이렇게 주로 이제 마른 기침이고요. 5214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지금 뭐 증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시는 중간쯤에 심장 부근이 저릿하면서 숨을 멈추게 되는데 잠깐 숨을 참고 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 간혹가다 그러는데 숨찬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문제가 없어도 그럴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증상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런 사실 문제가 없어도 가슴 쪽에는 신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통증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증세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네. 더 심해지거나
하면 그때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복적이라는 건 이분도 간혹 가다가 그런다라는 게 지금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반복은 됐다는 건데 어느 정도의 주기로 반복이 돼야 되는 그게 건가요? 이제 반복된 시점이 더 빨라지거나 에. 아니면은 뭐 하루 중에 그런 증세가 생기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 아마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흉은 가족력의 영향을 받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기흉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네. 어떤 유전하고 상관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대표적으로는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보는 말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전하고 아주 크게 뭐 가족력이나 유전하고 크게 상관이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다 대부분 이제 생기는 체형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키가 크고 마른 10대, 20대의 남성에게 기흉이 많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왜 10대, 20대이며 키가 크고 마른 남성들에게 특히나 많은 걸까요? 기흉이라는 게. 그것도 뭐 하나의 가설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남자가 이제 키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 많이 크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는 하지만 흡연하고 좀 상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이 아무래도 여학생들보다는 흡연을 좀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키가 갑작스럽게 좀 우리 아이가 키가 갑작스럽게 좀 많이 컸다. 그리고 내 아이가 흡연을 뭐 안 하더라도 일단은 뭐 약간 그런 환경에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다. 뭐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흉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체형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증상이 또 있다 그러면 충분히 기흉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염려가 되실 때 조심해서 예방할 수도 있어요? 예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무조건 금연입니다. 무조건 금연. 금연. 그러면 그냥 주변에 공기를 맑게 하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네. 사마나 사하나님께서 담배 연기에 많이 노출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폐 건강에 안 좋은 거겠죠? 이게 기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그거는 대표적으로 기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네. 건강한 폐도 그 폐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기흉의 원인이 되는 기포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포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기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내가 기흉의 증상이 있다. 가슴이 좀 저릿하고 아프고 또 호흡에 곤란이 좀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다.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실 때는 대부분 기흉의 증상,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가슴 통증을 주소로 많이 오시고요. 네. 그때는 가슴 흉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보통 진단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흉이 맞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다른 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포의 위치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흉부 전사나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흉부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기포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기포가 크거나 어느 크기 이상으로 크거나 그랬을 때는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그만 기포 같은 거는 엑스레이에서는 잘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CT를 찍었을 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포가 발견이 돼서 기흉이다라는 게 진단이 됐어요.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의 기준,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치료가 종류. 일단은 우리가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 안에 지금 공기가 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이 적고 증상이 미비하다면 우선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지켜보고 더 이상 양이 늘지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몸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에 왔었을 경우에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기가 좀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관을 넣어가지고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고요. 보통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관으로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도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계속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지금 터진 기포 부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라 함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수술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흉곽경 수술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방법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뭐 구멍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뚫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흉곽경을 넣어서 기포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 말씀하신 건 시술이고 요거는 수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럼 약물이나 뭐 이런 걸로는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이제 먹는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없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흉막 유착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하고 폐하고 풀칠을 하듯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폐에다가 그 약물을 도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아니 그러면 뭔가 겉을 코팅하는 맞습니다.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럼 폐 겉을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게 아무런 부작용 같은 게 없을까요? 당연히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드릴 때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통증이라고 해도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 후에는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건 없고요. 네,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그 뭐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막 필수적으로 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기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흉이 왔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는 이거 기흉이다라고 딱 느끼신대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참다 보면은 낫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게 또 너무 자주 오면 그제서야 병원에 가신다라고 하는 분들의 후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거는 병원 가야 된다. 이건 참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증상이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또 워낙 기존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흉의 양이 조금만 돼도 숨이 엄청 많이 차시거든요.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 건강한 폐를 가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폐 한쪽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다 찼는데도 그냥 뭐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다가 계속 가슴이 아프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증상으로 그걸 딱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병원은 가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긴장성 기흉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포가 터지면서 공기가 계속 새어 나와가지고 그 폐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공기가 차는 질환이 있습니다. 폐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거는 어떤? 공기가 이제 가슴 안에 계속 차게 되니까 폐가 이제 펴지지를 못하고 더 심해지면서 뭐 심장을 누르거나 혈관을 누르거나 해서 막 쓰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게 이제 터지면서 계속 공기가 새어 나오고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또 2번째로는 그 기포가 터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는 혈흉이라 그래가지고 기흉과 혈흉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피가 또 많이 나니까 그 2가지 경우에서는 조금 빠른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증상이 다르거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없어요?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기흉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을 들어보면 이게 내가 폐의 고통인지 심장의 고통인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구분이 되나요? 스스로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기흉을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안에서 이렇게 뭐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더 아프다든지. 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오실 때는 딱 기흉이 재발한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8605님께서 한쪽에 수술받은 기흉 환자인데요. 반대쪽에서 기흉이 발생할 확률도 있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흉이 한번 생기면 1년 이내 재발률이 한 50%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년 안에 50%. 네. 그 이제 50%라고 하는 거는 기흉이 생긴 쪽도 그렇겠지만 반대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흉이 한쪽에 생겼으면은 반대편 폐에도 검사를 했었을 때 기포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시술 혹은 수술을 할 때 있는 기포들을 다 없애고 나오는 건가요? 보통은 뭐 기흉이 발생한 쪽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6287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기흉은 시술을 했을 땐 재발률이 50% 정도 되고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5% 정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라는 얘기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재발률이 조금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기구도 좋아지고 저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흉곽경 장비도 좋아져가지고 보통 한 3에서 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재발하는 이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포를 다 제거를 하더라도 피부도 관리 못하면 뭐가 나고 하는 것처럼 폐도 똑같이 다시 또 기포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 확률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겉을 코팅하는 그렇게 하면은 재발률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그렇죠.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 확률을 조금 더 낮추자고 그거를 더 일반적으로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을 했을 때의 어떤 그 걱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다 비슷한 문자신 것 같아서 방금 답변 주신 걸로 답변 될 것 같고요. 505 하나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숨차고 격한 운동은 폐 건강에 안 좋다. 특히 기흉이 있는 분들한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축구해도 될까요? 축구 하셔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물론 이제 기흉이 처음 생기고 한 달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운동을 한다고 또 기흉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는 건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신경 쓰는 것도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스트레스. 네, 잘 건강하게 잘 드시면서 그냥 적당한 운동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459님께서는 헬스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헬스를 좀 무리해서 했는데 가슴 통증이 느껴지고 걸을 때 숨이 찹니다. 이것도 기흉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흉일 수 있는데요. 네. 뭐 헬스를 했다고 해서 막 기흉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마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좀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조금 무리했을 때 기흉이 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검사를 해보면 기흉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진짜로 너무 무리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꼭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그런 기흉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흉이라는 그 증상을 딱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담이 온 것 같다. 네. 그 두 개 증상이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딱 그 담에 걸린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육통인데 담.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숨이 차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슴이 아파서 담이 걸린 것처럼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런 와중에 문자창으로 3785님께서요. 우리 멋쟁이 이홍규 교수님 멋지다 멋지다 잘하고 오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병원 감사합니다. 식구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꼭 가서 맛있는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셔야겠습니다. 3680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기흉이 3번 정도 재발성으로 왔습니다.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얕은 숨 쉬다가 또 숨 안 쉬어지고 여러 번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연 치유가 되긴 했습니다. 현재는 기흉 증상이 없는 상태긴 한데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전에 발생한 기흉의 흔적이 나올까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에 생겼던 공기는 다 흡수가 됐었을 것 같고요. 아마 3번 재발하셨으면 수술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재발하더라도 막 심하게 재발하지는 않고요. 공기 양이 조금이기 때문에 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재발하는 그 횟수도 적어지고 간격도 늘어나면서 좀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흔적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증상이 있었을 때는 흔적이 나오겠지만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기흉이 있었다는 걸 엑스레이는 밝혀내지 못하네요. 현재는 밝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많은 질문 중에서 저희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6194님의 질문 보겠습니다. 기흉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지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기흉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거고요. 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흉 치료를 물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기흉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어제 병원에 못 왔다. 내가 앞으로도 그 증상 때문에 힘들기 너무 싫다. 다음 날 간 거죠. 그럼 치료가 가능해요? 기흉이 있다 그러면 뭐 하루 쪽 당일 아니더라도 실제로 기흉이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치료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다 흡수가 된 상태라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를 해봤고요. 폐 건강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15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금연입니다. 항상 금연하시고 폐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돈키호테 주치 최고 인기남 우리 오늘은 이홍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